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예, 익숙은 하지만 아직도 너무 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매일매일 할 겁니다, 제가.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의사면허 취소법 싸움의 기술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그 의료계가 이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의결되면은 파업도 불사하겠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어요. 예.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국에 이 의사들이 이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해서 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제 여론의 반응은 매우 싸늘한데요. 거기에 같은 의료인인 대한한의사협회나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조용한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강경 대응하냐? 그래서 투쟁의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국회에 대한 투쟁은 이 여론의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파업하겠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여론의 지지는커녕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에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건데요. 그 정치권에서도 당초 의료계 반발로 이 원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진행하다가 이걸 연기했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거 재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백신은 의사만 이제는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만 이제는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간호사 같이 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제는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의협이 실리도 명분도 잃은, 그래서 투쟁의 동력조차 잃어버린 최악의 수를 뒀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전문직들, 대표적으로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처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의사나 뭐 약사, 건축사만 제외하고는 이 다른 전문직들 모두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이 결격 사유, 그러니까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군별로 이제는 기간만 다를 뿐인데요. 대표적으로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요. 다른 직업군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현행 의료법에서는 아주 일부의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태, 그리고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사기, 이런 범죄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태죄는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처벌 공백의 상태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요. 사기의 경우에도 모든 사기가 아니라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환자나 진료비 지급 기간을 속인 경우로 한정해서 이제는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의사의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이제 살인, 뭐 성폭력, 아주 막대한 액수의 사기나 횡령 같은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예, 맞습니다. 안 됐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영원히 취소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뒤에 그 재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취소 기간이 5년입니다.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뭐 이때 뭐 다시 뭐 의사 시험 같이 서류 평가를 보거나 뭐 시험을 치진 않습니다. 또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 의료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게 했고요. 또 의료인이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만 예외적이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서요. 예외 규정도 뒀는데요.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의협에서는 이번 그 개정안으로 그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또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우려가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 중범죄로 이 실형을 받으려면 정말 재질이 불량한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의협에서는 이제는 자꾸 이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요.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아예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대 중과실이라도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면은 대부분 벌금형을 해주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실형을 받으려면 뭐 음주나 무면허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벌금 나오고요. 음주나 무면허를 해서 사람을 아예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뺑소니를 냈거나 이렇게 재질이 아주 불량해야 하고요. 이것도 피해자랑 형사 합의가 되면은 대부분 또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줍니다. 결국 의협에서 우려하는 정말 이 선량한 의료인들이 예상 못한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현실에선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협은 그 지난해 8월 그 의대 정원 확대 및 그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너무 정치적인 주장인데요. 일단 이번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적어도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도 다 등을 돌린 상태고요. 지금 의협이 주장하는 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다투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복 입법을 이야기하면은 논점만 흐려지고 도대체 뭘 위해 투쟁하는 건지 그 명분도 사라집니다. 결국 의사로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협력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 그 의협 집행부가 좀 강경 투쟁만 할 뿐 이 민심을 얻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일선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협에 대한 이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협에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수정안은 이 강도, 성폭행 같은 이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겁니다. 이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건데요. 일단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여론도 그렇고 국회 역시 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다라는 입장을 이미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의료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뭐 대국민 사과와 같은 아니면 코로나19 이 접종에 적극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여론을 전환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수정안을 이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수사권 가진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겨냥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했는데 이번 인사를 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수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이 또 많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번 인사를 이해하려면 임 연구관이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간 경위부터 봐야 되는데요. 지난해 9월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원래는 없었던 직책을 만들어서 임 연구관을 이제는 발령내는 이제 원포인트 인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거기서 맡게 되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이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다 마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수사 당시에 이제 검찰의 위증 강요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이미 연구관이 이제는 감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찰은 했지만 이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 연구관이 그동안 수사 권한을 좀 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연구관을 콕 찍어서 수사권을 부여해준 아주 이례적인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정부
인사인 임 연구관이 이제 수사 권한까지 가졌으니까 결국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수사를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은 겁니다. 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미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3월 22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예. 임 연구관이 그토록 원하던 수사 권한을 받은 만큼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기소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전, 그러니까 3월 22일 전까지만 기소를 한다면 사실 여건으로서도 호재인 게 바로 있을 4월 보궐선거에서 이 사건을 정치 이슈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 노무현 정부의 상징인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여건이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의 정당성도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의 판세가 여야 모두 이제 치열합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의혹이 형사 기소만 돼도 여권에게는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지만 임 연구관의 이번 인사가 가져올 나비 효과가 클지 적을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우리 이승기 변호사가 다 이게 정리해서 가져오신 거죠? 예. 이거 되게 설명을 되게 좀 쉽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좀 계속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